자, 롯데건설,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 1순위 평균 경쟁률 7.9대 1 기록했다고 합니다. 놀랍습니다. 예, 정말 놀랍습니다. 예, 양정 롯데. 일단 기사 보고, 그리고 청약 결과 확인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84A 타입에서는 최고 18.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부산 양정역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네. 뭐, 위치는 다 아시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평균 지금 7.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하고 있고요. 발표는 18일 날 당첨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같은 추세를 봐서는, 뭐, 웬만해서는 1순위에서 끝나지 않겠는가 생각도 들어요. 인기 병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병영도 있지만요. 자, 여기는 총 301가구가 들어왔습니다. 그죠? 총 903세대짜리 단지인데, 여기가 이제 양정 3 재개발 사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들고 가고, 일반 분양 풀린 거, 특공 빼고 일반 분양 풀린 게 지금 301가구로 좀 풀렸습니다. 여기에 총 2,374명이 신청을 해서 7.9대 1을 경쟁률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순위 청약 역시 올 들어 부산에서 최다 청약자 수와 최대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지금까지 분양한 단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가장 히트 친 게 결국은 양정 롯데캐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청약 결과 확인하고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에 59A에서 청약 통장이 지금 1순위에서만 1000개 넘게 들어왔어요. 한 1050개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전체 지금 통장 들어온 게 2300개가 들어왔거든요. 약 2370개가 들어왔는데 59A에서만 1050개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절반 가까이가 59A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59A의 1순위 경쟁률이 9.27대 1로 나왔습니다. 59B는 좀 약하고, 그 다음에 84A에서는 84A는 지금 일반 분양 풀린 게 36개밖에 없었거든요. 여기서 총 628개가 들어와가지고 17.4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래도 59A도 많이 인기 있지만은 그래도 역시 부산은 84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그것도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59A가 통상적으로 84A에 비해서 그렇게 인기가 있는 타입은 아니잖아요. 그죠? 84A를 우선적으로 선택합니다. 부산은 84A다. 국평은 84다. 서울은 달라요. 그죠? 서울은 뭐 25평의 수요가 오히려 더 많다고도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부산은 안 그렇거든요. 부산은 84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뭐 청약한다 내지는 그렇게 저한테 뭐 문의를 하실 때 부산은 84입니다 라고 제가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59에도 지금 상당히 많은 숫자의 통장들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경쟁률 자체는 물론 84A가 일반 물량 풀린 게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경쟁률 자체는 84A가 훨씬 높습니다. 84B는 경쟁률이 살짝 약하고요. 그리고 큰 평수, 이건 40평이죠. 얘는 경쟁률이 살짝 약합니다. 역시 부산은 84다. 자, 이렇게 경쟁률을 보였고요. 다음에 동네 사직공원 대광 로제비앙, 얘도 청약 지금 세 단지를 거의 동시에 다 했잖아요. 그죠? 양정 롯데캐슬, 동네 대광 로제비앙, 이편한 범일, 세 개를 동시에 다 했습니다. 같이 결과 다 보시죠. 자, 동네 대광 로제비앙 같은 경우에는 84A에서 1.3대 1이 나왔습니다. 별로 안 좋죠. 이 정도면은 이거 순위 안에서 완판되기 힘듭니다. 84B 1.5대 1. 큰 평수에서 이제 미달나왔어요. 1순위에서 미달나왔습니다. 이게 52평짜리인데, 136A가 52평짜리인데, 예. 많이 남았죠, 그죠? 지금 1순위에서 남은 게 지금 300개가 넘게 남았습니다. 얼마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뭐, 84B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는 총 일반 분양 풀린 게, 특공 빼고 일반 분양 풀린 게 957개인데, 1순위 통장 들어온 거는 778개로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은, 요거는 줍줍까지는 무조건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편한 범일 같은 경우에는 59에서 3.9대 1, 그리고 68 타입이나
68 타입에서는 다 지금 1순위 미달랐죠, 그죠? 68 타입은 1순위 다 미달랐고요. 84 타입에서는 5대1이 나왔습니다. 5.14 대 1. 84 타입은 14개가 풀렸는데 일반 분양으로 72개가 들어와서 5대1이 나왔습니다. 이걸 보면서 역시 그래도 뭐 부산은 84다 생각도 들고요. 자, 지금 동래 대광 로제비앙하고 이편한 범위라고는 경쟁률이 별로 좋지가 못합니다. 양정 롯데는 의외로 지금 경쟁률이 상당히 좋아요, 보면은. 예. 봅시다. 먼저 양정 롯데. 양정 롯데 같은 경우에는 얘가 84A 타입 고층은 뭡니까? 그 분양가에다가 그 확장 에어컨 하면은 9억 5천입니다. 9억 5천. 거의 2,800이에요. 평당가가. 그런데도 어마어마한 경쟁률이 나왔고요. 제가 직접 모델하우스를 가봤지만은, 뭐, 대광 로제비앙에 비해서 상품성이 그렇게 확 끌린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아니었습니다. 얘 59A 타입은, 요것도 59A 타입도 가격이 얼마인가 하면은, 확장하고 에어컨만 넣어도 고층은 약 7억에 가까운, 6억 9천인가 정도 되는 가격이 나오는, 예, 그 정도 가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도의 경쟁률이 나왔다는 거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방송에서 세 개 단지 다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요걸로 말씀드릴게요. 자, 6월 이번에 분양한 세 개 단지 분양 대전 관전평을 제가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요걸 가지고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분양했던 이 세 개 단지를 보면서 느낀 점을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오늘의 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부산에서 84 타입 9억대가 먹혔다. 정확하게는 9억 5천이라 보셔야 돼요. 제일 비싼 상층은, 고층은 9억 5천까지 갔으니까, 예, 부산에서 84 타입 일반 분양가 9억대가 먹혔다. 양정 롯데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최상급지는 아니죠.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산의 최상급지는 해운대 수영 쪽에 비치를 끼고 있는 해안라인을 최상급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최상급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84 타입 분양가 9억대가 먹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얘와 비교할 수 있는 비교 대상이 될 만한 단지의 상승 여력을 점칠 수 있는 지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면 양정 롯데 바로 옆에 있는 양정자이 더샵 SK뷰 플레이미 얘가 분양가가 거의 7억 정도였죠, 그죠? 거의 7억 정도였습니다. 지금 프리미엄 뭐 1억% 치더라도 8억이에요. 그러면은 양정자이보다는 1억 이상이 저렴하거든요. 입지상으로는 큰 차이 없고 1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붙어 있는데 1억 이상이 저렴하다면은 그러한 단지들을 예를 들어서 양정자이를 8억 정도에 잡을 수 있다면은 84 타입 고층을 잡을 수 있다면은 그걸 잡는 게 맞다는 이야기겠죠. 다시 말해서 얘와 비교할 수 있는 양정 롯데와 비교할 수 있는 비교 단지에 지금 현재 2년 이내의 신축이거나 아니면 앞으로 1, 2년 안에 입주할 수 있는 단지, 분양권 단지, 얘들의 프리미엄 올라가는 소리가 들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정자이 더샵 SK뷰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물건은 더 싸거든요. 뭐 7억 고층이라 하더라도 7억 중반이면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보시라. 그리고 얘가 의미하는 바는 앞으로 분양할 단지 중에 여기보다 상급지는 10억을 자신있게 부르겠죠. 예를 들면 어디겠습니까? 광안이고요. 드파인 광안. 예. 거기는 분명히 여기보다는 양정 롯데보다는 한 급지 위에 상급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는 당연히 10억은 이제 자신있게 부르지 않을까. 평당 3천은 우습게 부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마 지금 양정자이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1순위에서 완판이 다 되어버린다면은, 예, 부산 지금 전체 신축 혹은 분양권 시장에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파급력이 제법 클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누구나 다 나는 똑똑하다 생각하거든요.
야, 양정 롯데 제가 9억 5천이래. 그럼 양정자이 옆에 8억이잖아. 그럼 그걸 상에 맞지. 혹은 야, 양정 롯데가 9억 5천이래. 그러면 대연 DIL 지금 P 붙어서 뭐 8억 5천에 사면 그게 더 나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신축 중에서 브랜드 대단지 역세권 아파트를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1, 2년 정도 후에 이미 분양한 기분양한 단지들의 분양권도 눈여겨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거는, 지금 내 집 마련의 시기는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좀 가장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특히 지금처럼 큰 하락이 나온 이후에 다시 원상 회복이 되려는 그 초기에 있을 때는, 내 집 마련에 절호의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내 집 마련을 망설이시는 분들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사고 나서 더 떨어지면 어떡해? 나는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살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이 못 사고 망설이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은 큰 하락이 나온 이후 상승으로 턴하기 직전에 변곡점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내 집 마련을 서두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6월 분양 대전 관전평 두 번째. 자, 단일 단지보다는 신도시급 신흥주거타운이 될 곳을 노려보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번에 양정차이 보면서는 느낀 건, 양정차이란데, 양정 롯데 보면서 느낀 건데요. 자, 만약에 양정 롯데가, 자, 지도 보면서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자, 여기가 양정 롯데 자리죠. 양정 롯데 캐슬, 브런티엘 자리고, 그 옆에 지금 양정 자이더샵 SK뷰 2200세대짜리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 옆으로 양정 스위치엔이죠. 양정 포레이저 스위치엔이 있고, 그 위쪽으로 골드포레, 연산 롯데캐슬 골드포레가 있고, 그 뒤쪽으로 연산 더샵이 이렇게 포진하고 있습니다. 요 라인들 갖다 우리가 흔히들 연양 라인이라 많이 부르잖아요. 그죠? 요 라인들을. 예, 여기 지금 전부 다 지금 새 아파트들이 다 모여 있어요. 시청 앞에 보면은 뭐 동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도 지금 아파트들 많이 모여 있는데, 요 전체를 갖다가 우리가 흔히들 연양 라인이라 많이 부르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마지막에 가장 입지 좋은 곳에 분양한 게 결국은 양정 롯데캐슬입니다. 자, 이쪽을 보시면은, 만약에, 연산 골드포레나 양정 스위첸, 그리고 양정 자이, 이런 것이 없고, 이 주위가 뭐 허름한, 그런 주택들이 있는데, 양정 롯데캐슬이 딱 분양을 했다. 라고 한다면은, 지금처럼 그렇게 흥행하기가 저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결과 아마 나오기는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요렇게 지금 연양 라인이 이렇게 완성되면서 요 일대가 신흥주거타운으로 부상을 했다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가장 입지가 좋은 곳이 결국은 양정 3구역 롯데였는데, 여기가 분양을 하니까는 이렇게 지금 엄청난 경쟁률이 나온 것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얘 하나만 달랑 분양했고 이 주위가 아직까지 허름한 그런 상황이었다면은 여기에 이렇게 큰 경쟁률이 나오지 힘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드는 생각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단일 단지보다는 신도시급으로 신흥주거타운이 형성될 곳을 찾아라. 방금 말씀드린 연양 라인 여기도 보면은 다 합쳐버리면은 10,000세대 넘게 지금 신흥주거타운이 거기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은 부산에서 이후에 그러한 신흥주거타운으로 형성될 만한 곳은 어디인가? 예, 다들 아시잖아요. 예, 여기입니다. 시민공원 주변. 예, 촉진 1구역, 촉진 2-1, 촉진 2-2, 촉진 3, 촉진 4. 촉진 4는 좀 애매하지만 빼놓고라도 요 주위가 지금 9,000세대급의 신흥주거타운으로 형성됩니다. 시민공원 주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고요. 예. 그래서 지금 가장 속도가 빠른 데가 촉진 3구역이죠. 촉진 3구역은 이제 관리처분인가까지 난 상황이잖아요. 제가 저번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뒤를 이어서 촉진 2-1, 촉진 1이 거의 비슷한 속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이렇게 주위가 지금 거의 천지개벽의 수준으로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 타운으로 형성이 될 때, 한 개 단지가 아니라, 예, 거의 뭐 9,000세대, 만세대급으로 이렇게 신흥주거 타운이 형성될 때, 그 파급력은, 그 파괴력은 한 개 단일 단지일 때보다 훨씬 더 엄청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시민공원 주변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 부분은 대연동입니다. 대연동 여기 천재산 부근. 목골역 위쪽으로 지금 그 유명한 DIL이 포진하고 있는 여기가 천재산이거든요. 천재산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DIL, 요 고개 넘어가면은 여기가 우암 두산이브 오션시티, 그리고 여기가 뭡니까? 대연 프로젝트 클라센터 이미 입주했죠, 얘는. 그리고 요쪽으로 대연 8구역 포스코 3,500세대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우암 외국어대 부지 여기도 이미 지금 부산시 공공기업상 4호로 여기도 아파트 개발하기로 했죠, 그죠? 2,500세대. 그러면 요 천재산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DIL 뭡니까 이름이 DIL 클라센트 두산 오션시티 그리고 저 대연 8 그리고 외국어대 부산 외대부지 개발 요렇게 합쳐도 요것만 해도 앞으로 들어올 신축만 15,000세대예요. 그래서 이 주변도 좀 눈여겨보셔라. 조금 더 넓혀서 뭐 우암 1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그 롯데캐슬 아파트가 있었죠. 이름은 롯데캐슬 인피니엘 요거까지 합쳐버리면은 거의 2만 세대에 가까운 신흥주거 타운이 형성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신흥주거 타운으로 형성될 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들은 현재는 시민공원 쪽하고 요 천재산 부근하고 이쪽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죠? 네. 실수요의 트렌드에 따르자. 실수요의 트렌드에 따르자. 자, 지금은 트렌드는 철저히 아시겠지만은 철저히 브랜드 대단지 신축 역세권입니다. 예. 지금의 트렌드가 그래요. 예. 그래서 싸 보인다고 구축이나 소규모 단지, 비브랜드를 살 게 아니고 브랜드 대단지 신축 역세권 초품화로 좀 압축을 해서 내가 매수할 물건들을 고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자금 여력이 안 된다면은 평수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다. 어디서 증명되었습니까? 양정롯데에서 증명되었잖아요. 그죠? 양정롯데 5구 타입에 지금 1,050개가 넘는 통장이 들어왔다는 것들은, 예. 내 자금 여력이 다 안 돼, 나는 9억 넘는 아파트를 살 여력이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6억 중반에서 7억 미만이야. 예, 이런 분들은 이거라도 하셔야 된다고요. 예. 양정롯데에서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는 주력이 30대 무주택 그리고 40대 갈아타기 수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매수의 주력인 30대 무주택과 40대 갈아타기 수요 이들은 미래가치가 높은 구축 몬테크보다는 미래가치가 높은 이후에 그러니까 재건축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미래가치가 높은 구축의 몬테크보다는 당장의 신축,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에서 현재의 거주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들의 트렌드를 따라가야지 내가 매수하는 아파트가 다른 것보다 더 많이 오를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들 따라 지금의 시장은 철저하게 실수요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투자자가 움직이기가 정말 만만치 않은 시장이다. 실수요장이다. 실수요장에서 중에서도 지금 주력 매수 세력은 30대 무주택과 40대 갈아타기다. 이들을 선택하는 포인트는 미래 가치보다는 현재 실거주 가치에 더 많은 부분을 두고 있다. 그들의 트렌드를 따라가자. 그게 나타난 결과가 결국은 브랜드 대단지 신축 역세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금 여력이 안 되면은 평수를 줄이는 방법을 택하더라도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하시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게 지금 이번에 분양했던 3개 단지를 보면서 제가 느낀 바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